저는 이번에 2023학년도 경기 중등 임용에 합격한 상담 교사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첫 순서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는데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먼저 제가 조금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제가 했던 효과적이었던 그런 방법들이 조금이나마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TO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나 불안이 그래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하는 좀 용기와 희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는 제 점수랑 그다음에 상황, 그리고 성향, 그다음에 공부 방법, 멘탈 관리 방법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점수는 1차 시험에서 교육학 만점을 받았고 전공 52점으로 1차는 72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컷보다 한 7점 정도 높았고 2차 94.27점으로 총 성적 166.27점, 그래서 최종은 한 9점 정도 높아서 석차 6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제 상황과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바쁘고 그리고 꼼꼼한 거북이 초수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북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게 가장 큰 힘든 점이었고요. 되게 속도가 느린데 상황도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바빴고 대학원을 병행을 해서 이제 졸업과 동시에 합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상반기에 교생 실습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향은 꼼꼼하고 거북이 스타일이어서 되게 꼼꼼한데 엄청 느리고 또 벼락치기형이어서 장기 시험인 이런 임용 시험을 하기에는 불리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제 불리한 점들을 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진영 교수님 강의입니다. 일단 시험을 중간중간에 되게 자주 봐요. 그런데 그 점이 저는 오히려 이 시험을 벼락치기를 하듯이 매 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더니 이게 좀 자연스럽게 상반기부터 계속 누적해서 회독하고 암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오히려 이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말 많이 없는 상황이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요. 강의 자체가 되게 구조화되어 있고 교재가 일단 너무 구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요약 노트나 서브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시간 절약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반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고 들어서 네, 글을 선택을 했고 학습 상담이 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한 세네 번 이상씩 계속 좀 힘들 때마다 학습 상담을 요청드렸는데 그때마다 뭐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기도 하고 몇 월 달까지는 최소한 어떤 공부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이 학습 상담이 효율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 방법을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월별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합격 수기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의 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이제 6월까지 기출 분석을 병행하게 돼요. 근데 이때 해야 될 공부 방향은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일단 복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예습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습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복습을 꼭 하려고 했고 또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이해와 단권화, 구조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기출 강의는 문제를 무조건 이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려고 했고 이 기출 분석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따로 기출 분석 스터디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기출 분석 그 강의를 꼼꼼히 다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3월, 5월, 6월을 좀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그 이유는 이때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3월, 5월에 이제 관리반 하프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6월에 공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월, 5월, 6월 모의고사를 이게 진짜 시험이다 아니면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봤던 이런 기말고사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됐던 게 그러면 3월 한 번, 그리고 5월, 6월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총 3회독을 하게 돼요. 누적해서. 그리고 이론 강의 때 복습을 하면서 일단 1회독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 시험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최소한 4회독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시간이 되셔서 예습까지 하신다면 상반기에 누적해서 5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을 진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해를 하는 방법은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나는야 스타 강사 이해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혹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이제 일타 강사인 정경호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내가 그런 일타 강사다. 내지는 내가 이진영 교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칠판에다가 앞에 인형을 앉혀두고 제가 1타 강사가 된 것처럼 책을 보고 이해한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때 1타 강사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되게 막 설명도 예시를 들어서 해주고 이 개념들 간의 관련성도 막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이 탁 하고 막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때 지금 이해가 덜 됐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고 이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주 수업을 듣다 보면 포스트잇 표시를 한 게 5개에서 1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해를 못한 것들을 네, 개론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해 못한 내용만 개론서로 찾아보고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론서를 보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나만의 이해한 용어나 그림으로 책에 연필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번 봤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고 암기도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를 했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끝나고 교수님께 항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단권화인데요.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교재와 자료를 먼저 단권화를 하는데 상반기에 6월달까지 이론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과목별로 다 분철을 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료도 단권화를 했는데 자료를 되게 많이 주시잖아요. 뭐 보충 자료라던가 추가 읽기 자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이 거의 다른 선생님들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실제 시험에서 추가 자료에 있는 그 표에 조그만 글씨가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를 단권화를 해두고 암기를 해서 그때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 단권화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이해를 제가 아까 하기 위해서 개론서를 읽은 내용은 연필로 표시를 해서 두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혹시라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수정할 수 있게 연필로 했고 형성평가는 노란색 펜으로 키워드에만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출분석 강의를 들으면 먼저 그 교수님 강의 자료에는 빈칸처럼 이렇게 뚫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키워드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책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꼭 기출 답안을 적을 때 빼놓지 않고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객관식 기출 보기 이런 것들 헷갈렸던 것들을 정리를 해두고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기출 지문 이런 것들 예시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좋았던 점은 따로 기출문제집을 계속 보지 않아도 책만 봐도 기출 내용을 약간 계속 회독하는 느낌이 되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뭐 7, 8월 문풀, 9월, 10월 파이널도 이런 색깔별로 표시를 해두었고요.
저는 이 형광펜이 이렇게 레이어링이 돼서 겹치면 좀 지저분해 보여서 스티커를 활용해서 여러 모의고사들을 구별해서 다른 스티커로 붙여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티커가 많이 모여져 있으면 아, 이게 되게 중요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인데요. 구조화는 저는 처음에는 구조도를 다 그렸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바꾼 방법은 인덱스 구조화와 형광펜 구조화입니다. 인덱스 구조화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가족상담 과목 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가족상담이 초기 가족상담 이론, 뭐 후기 가족상담 이론, 가족평가, 가족상담 과정 이렇게 4파트로 만약에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4개의 인덱스 색깔로 표시를 해두고 이것만 봐도 가족상담이라는 이 과목의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형광펜을 사용해서 큰 제목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아래의 소제목은 연두 색깔, 더 아래 하위 내용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조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반기에 학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단권화를 밀리지 않고 해두고 구조화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게 매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인데 모의고사도 모의고사지만 형성평가를 매주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형성평가를 저는 한 번 볼 때 한 5문제 이하로 틀리면 아, 내가 2주에 공부를 좀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를 볼게요. 하반기는 7, 8월 달에 문제풀이 반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한 과목씩 회독하고 그 다음에 와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거는 한 주에 한 과목씩 회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엔 파이널 모의고사 반이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풀게 되는데 이때는 전체 범위를 누적해서 회독을 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3주에 1회독, 그 다음에 2주에 1회독, 1주에 1회독 이러면서 점점 높여서 회독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도 병행을 해야 돼요. 상반기에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이제 기출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7, 8월에는 한 주에 한 과목 회독을 할 때 한 과목씩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7, 8월에 한 번 다시 또 풀었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달에는 이제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그 작년도까지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10월 달까지 총 기출을 3번 푼 거고요. 11월이 되면 시험 직전이라 다시 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틀렸던 걸 매번 표시를 해두고 기출 오답을 많이 했던 그런 문제들 위주로 복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번 정도 기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9월, 11월에는 7, 8월에 봤던 그 문제풀이를 다시 복습을 해야 돼요. 이 문제풀이 반의 문제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복습을 많이 했고 실제로 실제 임용 시험에도 이 범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복습까지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반기에는 반복해서 계속 속도를 높이면서 회독을 해야 되고 이제 암기한 것을 인출을 계속 해야 되고 모고 기출을 봐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매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예요. 이진영 교수님 강의 중에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이 7, 8월에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그냥 숙제 형식으로 이렇게 과제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주는데 저희는 와가지고 직접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과목씩 이거를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하루 전날에 밤을 새서라도 그걸 꼭 다 외우고 와서 봤는데 그때 좀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 시험을 아, 이게 진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성적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 중에서 좀 암기하고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 스터디예요. 저는 기상 스터디용으로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회독 일정을 같이 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서로 랜덤으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낼 때 번갈아서 주고받는 형식으로 3, 4문제 정도 진행을 했고 그 정도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인출하고 암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해를 할 때 인형을 두고 일타 강사인 것처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이제 암기하고 인출할 때도 내가 암기를 잘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덮고 이제 칠판에다가 한번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내가 막히는 부분은 암기가 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또 외울 수 있었습니다. 두문자법은 다 아시겠지만 앞글자를 따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되었던 거는 집단상당 과목을 할 때 있어서 이제 두문자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도 백지 인출인데요. 이제 구조도를 가지고 백지 인출을 해보면서 안 된 부분은 다시 또 확인을 해보는 형식으로 인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교육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학은 전공화에 비해서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많이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교육학 공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전공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1, 2월에는 6대4 정도로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6, 전공은 4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줄여나가서 9, 11월 달에는 교육학 2 그리고 전공 8 이 비율이 될 때까지 줄여나갔습니다. 상반기 지금 이 시기에는 교육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하반기에는 사실 전공만 공부해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교육학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반기에 교육학 공부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학 공부를 할 때 이론 공부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사실 전공 공부 방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구조화를 했는데 이제 구조도를 이해를 하고 그 구조도를 아예 안 보고 백지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웠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권화를 하고 반복 해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해두고 서브노트나 따로 이런 거 만들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해독을 했던 점이 좀 고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마지막에 가서는 시험 한 2주 전쯤 됐을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약 자료를 위주로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목들 위주로 이제 기본서를 한 번 더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자체가 이론 공부는 사실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점수의 차이점은 글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그럼 채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글에다가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독성을 좀 높이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좀 읽히고 읽었을 때 이해도 좀 쉽게 되는 글인데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열린 답안들이 많기 때문에 가독성 있게 그리고 조건을 다 충족을 하면서 내 글이 논리성이 있다라는 걸 설득할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팁은 첫 번째로는 내가 조건을 지켰다 이런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이론의 단점을 2개 쓰고 이걸 해결하는 방안을 쓰시오라고 했다면 이 이론의 단점은 2가지가 있다. 첫째 뭐뭐뭐뭐이다. 둘째 뭐뭐뭐뭐이다. 이것을 위한 해결 방안은 뭐뭐다. 이렇게 내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걸 티를 내면서 써주는 것이 조금 딱딱해 보일지라도 그게 점수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세하고 되게 친절하게 쓰는 건데요. 사실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쓰는 건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썼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쓰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서 자기조절에 관련돼서 교육 방안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키워드는 들어가되 이게 다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써서 하고 다 누구나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성찰 노트인데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찰 노트를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막 엄청난 건 아니고 짧게 메모 형식으로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각 단락별로 시간 같은 거를 쓰고, 또 내가 만약에 어떤 이론이 좀 부족해서 틀렸으면 어떤 이론을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또 내가 자주 하는 실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이걸 써놓고 나서 다음번에 글을 쓸 때는 이건 좀 주의해야지 하고 써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글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서 이게 바로 제가 좀 교육학 만점을 받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멘탈 관리 방법 이런 거를 합격 수기로 들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공부를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을 봐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런 셀프 토크를 바꾸는 건데요. 나한테 하는 좀 나를 주눅들게 하고 좀 용기가 없어지게 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O도 적은데 내가 이거 붙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속도도 느려가지고 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말들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일단 크게 심호흡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저한테 해줬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생각이 나기 전에 바로 책을 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불안을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제가 멘탈 관리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저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제가 4월 달에 교생 실습을 나가가지고 공부를 하루에 한 1시간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막 대학원 수업도 병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많이 밀려서 5월 달에는 나 이번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맨날 울고 막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A형이 이번에 시험을 볼 때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번에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A형이 조금 어려웠으면 B형이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있고 다들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난 B형을 진짜 잘 봐야겠다. 그러면 난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B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B형에서 좀 한두 문제 빼고 다 풀 수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좀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적은 TO를 뚫고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고,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좀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저보다 더 좋은 결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제가 합격 수기를 올려놨거든요, 카페에.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